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학 해설을 맡게 된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어떠셨습니까? 25년도 1회 시험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상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셨을 겁니다. 시험 내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1회차 시험보다는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A는 2x제곱 플러스 5, B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거는, 자, A라는 거는 지금 2x제곱 플러스 5라는 덩어리죠. 그러니까는 괄호 쳐서 2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 자, B를 써야 되는데 B는 누굽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덩어리죠. 그러니까 또 역시 괄호 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표시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는 괄호를 풀어야 됩니다. 자, 괄호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다는 거는 요 알맹이 그대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5 써주시고요. 뒤에 있는 괄호도 마찬가지로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알맹이 그대로 써주고 요 플러스를 그대로 써서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자, 그러면 괄호를 다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뭐였습니까? 그 다음 과정은 동유항이었죠. 동유항 찾기. 자, 그러면 x제곱과 관련된 게 여기 하나, 여기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요 두 개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써주신 다음에 2 더하기 1이니까 3x제곱 이렇게 딱 쓰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x와 관련된 걸 봤더니 마이너스 4x라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요거 하나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5라는 상수항은 역시 혼자밖에 없죠. 그래서 뒤에 플러스 5를 딱 쓰면은 요 1번 문제의 답은 바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등식 ax제곱 플러스 x가 4x제곱 플러스 x와 같은 때, 이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항등식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항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여기 보면 왼쪽에 x제곱 보이죠? 자, 그 오른쪽에 x제곱에서 4x제곱이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4가 되는구나 라고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왼쪽에 x가 오른쪽에 플러스 bx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누가 있죠? 자, 안 보이지만 숫자 1이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b라는 게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4가 되고 b는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a-b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4-1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나머지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죠.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를 x-1로 나눌 때 이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요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x-1이 0이 되는 x값을 찾자였죠. 그러면 우리는 x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은 바로 나머지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나머지라는 거는 x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한 거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다 대입해 볼까요? 자, x에다가 1 넣으면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x 보이죠?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없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5 그대로 쓰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죠. 1을 세제곱한다는 얘기는 1을 3번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자, 1을 제곱하면 1이고 거기다 2를 곱하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요거 그럼 계산해 보시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죠. 자, 1-2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거기다 플러스 5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자,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가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큰 것 빼기 작은 거에서 4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4 또는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도 역시 인수분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때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됐어요. 자, 그럼 이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인수분해 공식이죠. 자,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x-y에 대한 전체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을 꼭 기억해 보면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요 공식을 기억을 하셨다면 바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비교를 해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 자리가 지금 a인데 여기가 지금 y가 누군지 궁금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y세제곱에서 y세제곱 있죠? 자, 여기는 그러면 1이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y세제곱은 1이면 자, 그럼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야지 1이 될까요? 그렇죠. 1을 3번 곱해야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y는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a 자리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런 기출이랑 굉장히 비슷하겠죠? 이제는 25년도 1회랑은 다르게 부호까지도 친절하게 또 다 알려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호 신경 쓰지 않고 숫자만 찾으면 됐던 기존 기출 문제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복소수 3-4i의 켤레복소수. 자, 켤레복소수가 a 플러스 bi입니다. 이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3-4i의 켤레복소수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 켤레복소수는 뭐였어요? 켤레복소수라는 거는 허수 부분 있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 마이너스 4의 부호만 바꾼 게 켤레복소수가 되니까 아, 그러면 3-4i의 켤레복소수는 3 플러스 4i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요 친구가 누구랑 같다고 돼 있습니까? a 플러스 bi랑 같다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요게 a 플러스 bi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볼까요? 자, 왼쪽에 i 안 붙어 있는 3과 오른쪽에 i 안 붙어 있는 a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아, 그러면 a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앞에 붙어 있는 숫자 4가 그 다음에 i 앞에 붙어 있는 b랑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아, 그러면 b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a, b 두 개를 다 구했고요. 문제는 a 플러스 b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3 더하기 4가 돼서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에서도 자, 요것도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이랑 비슷한데요. 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기출 문제에서는 근이 무엇인가 라든지 또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거 하나하나씩만 물어봤던 거를 냈는데 지금은 요거를 한 문제로 전부 다 합쳐서 냈습니다. 그게 조금의 특이점이 되겠어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기 1번. 한 근은 x는 마이너스 4이다. 자, 그럼 요거는 뭡니까? 자, x가 마이너스 4가 만약에 근이라면
여기 x 보이는 데다가 전부 다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데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보죠. 자, 여기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고요. 제곱 더하기 여기 x가 보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 자, 이거를 계산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해보면 16 빼기 8은 8이 되겠죠? 그러면 8 더하기 3은 11이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0이 되지가 않죠?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틀린 거가 되겠네요. 1번 보기는 틀린 거가 되겠고요. 자, 2번 두근의 합은 1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던 거죠. 자, 두근의 합은, 자, 2번. 자, 두근의 합은 뭐였습니까? 우리 공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였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였죠. 그래서 a분의 b는 누구였습니까? x 앞에 있는 숫자였죠. 그래서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두근의 합. 근데 1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2번 보기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자, 이번엔 두근의 곱입니다. 자, 두근의 곱과 관련된 근각계수의 관계 공식은 a분의 c였죠. 그래서 역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a니까 a분의, 자, c는 맨 뒤에 있는 상수항이었죠. 자, 그래서 3이 보이네요. 그래서 3. 그럼 1분의 3은, 자, 보기 1은, 분모 1은 우리가 생략하기 때문에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3이다. 맞는 보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4번도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4번.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요 중근을 갖는다와 관련된 거는 바로 어떤 개념이었죠? 판별식이었죠. 그래서 요 판별식이 0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판별식이 0이 되는가? 자, 그러면 판별식은 우리가 D라고 쓰는데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럼 역시 B는 X 앞에 있는 숫자 2니까 2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A1 곱하기 마지막 C는 역시 상수항이기 때문에 3을 딱 곱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해보면 4 마이너스 12가 돼서 요게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0이 안 됐죠? 이거는 마이너스 8은 0이랑 같지 않죠? 그러니까 따라서 중근을 갖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참고로 판별식 D가 지금 음수가 나왔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x값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일 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에서 이 최대 최소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기준은 바로 y값이었죠? y값. 그래서 y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y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었죠. 자, 그러면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y값이 가장 낮은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한된 범위가 1부터 3까지인데요. 자, 1과 관련된 y값 알려줬고요. 1과 관련된 y값, 그 다음에 3과 관련된 y값도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굳이 변형할 필요 없이 이 그래프만 보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2가 뭐가 되겠죠? 2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리고 y값 중에서 가장 큰 6이 뭐가 됐었죠? 최대값이 됐겠죠. 자, 그럼 문제는 최소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인데요. 자, 요번 연립방정식도 저번 1회차랑 비교해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하나만 알려줬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5, xy는 a에서 한 해가 x는 3이고 y는 b입니다. 라고 이 얘기는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알파벳 b를 대입해보자 이거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업. 자, 여기 x 첫 번째 줄에다가 x 보이죠? 그러면 x에다가 숫자 3을 대입하고요. 플러스. 자, y 보이죠? 그 y에다가 알파벳 b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 y에다가 알파벳 b를 대입하면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b가 5예요. 그럼 여기 b가 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줄에다가도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자, x가 있습니다. 그럼 x에다가 숫자 3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연달아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가 곱하기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 곱하기. 자, y인데요. 자, y가 이제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b가 2라는 거를 구해놨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는 숫자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게 바로 누구다? 문제에서 a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럼 3 곱하기 2가 a니까 따라서 a 값은 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를 다 구했고요. 마지막에 우리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6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8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보기 4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 그림은 부등식 절대값 x-1이 4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거다. 이때 요 a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자, 일단 우리 절대값과 관련된 거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그렇죠. 부등호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봤더니 오른쪽으로 입 벌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x-1이라는 식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쓰는 거였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x-1을 한번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 입 벌렸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저 부등호 방향 똑같은 거를 붙여 넣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숫자 4를 그대로 쓰시고요. 왼쪽에는 4의 부호 반대인 거를 딱 쓰면 됩니다. 요게 바로 절대값과 관련된 공식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x값의 범위입니다. x값의 범위. 그러면 자, x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방해하고 있죠. 그럼 요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수학은 공평합니다. 여기에다가만 플러스 1을 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숫자는 사라지고 x만 남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수직선 그림을 보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누구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요 A 자리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그림은 곱게 뻗은 어느 밭의 일부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수직선 위의 두 점 A1, B8에 대하여 선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하여 허수아비를 세우려고 할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요 문제도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면요. 자, A 좌표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에 B 좌표가 지금 8입니다. 자, 요게 지금 4대 3이니까 위에다가 4대 3 비율 이렇게 딱 쓰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X자로 이렇게 딱 곱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자, 내분점 P는 바로 두 비율을 더한 거 4 플러스 3분의 자, 4는 오른쪽 가서 곱하니까요. 4 곱하기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왼쪽 가서 곱하니까 3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공식이었어요. 공식.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P라는 거는 7분의 4, 8에 32 더하기 3 곱하기 1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7분의 35가 돼서 약분하니까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점 P는 5가 되는구나. 그래서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자, 요번 시험이 제가 어떻다고 했죠? 굉장히 친절해졌다라고 했죠? 기존에 있던 시험처럼요. 자, 요것도 공식을 쓰지 않고도 사실 할 수가 있었죠.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1이죠. 1인데, 자, 4칸 한번 가봅시다. 1에서, 그러면 1칸, 2칸, 3칸, 4칸 가니까 여기가 숫자 5가 되죠. 그쵸? 2, 3, 4 이렇게 딱 써보고요. 그리고 5에서 3칸 갔을 때 8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칸, 2칸, 3칸. 그래서 6, 7, 8. 딱 맞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P는 5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던 게 예전 기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번 시험이 25년도 1회랑은 다르게 친절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수직이고, 자, 중요한 단어 수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점 0,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죠? 자, 기존에 있던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마이너스 1에서 부호를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1에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근데 자, 여기는 분모가 안 보이죠? 분모 안 보이는 건 숫자 1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분의 1인데 1분의 1의 자리를 바꿔봤자 똑같이 1이죠? 아,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요. 자, 두 번째는 0,5를 지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 0, 어떤 숫자를 지난다면 이때 요 별에 해당되는 숫자 있죠? 요 별에 해당되는 숫자는 바로 뭐였죠? y절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y절편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주황색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0,5를 지나는구나. 아, 그럼 따라서 y절편은 숫자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도 찾았고요. y절편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되겠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모습에서 요 a 자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a 자리가 기울기 자리였고요. 기울기 자리. 그 다음에 요 b 자리가 누구였죠? 요 b 자리가 바로 y절편 자리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알았죠? 기울기 1이니까 그 y는 1 곱하기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도 5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1 곱하기 x는 x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y는 x 플러스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중심의 좌표가 3,3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중심 좌표가 일단 3,3이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의 방정식 쓸 때 x의 부호 반대, y의 부호 반대였죠? 자, 그러면 그걸로 먼저 한번 소거해보죠. 자, 여기 플러스 3, 반대 아니죠? 바로 탈락. 여기도 플러스 3이죠? 반대 아니죠? 탈락. 자,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요것도 둘 다 이거 여기 반대 아니죠? 그럼 탈락.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부호 반대죠? 벌써 답 4번입니다. 하고 딱 금방 끝나죠? 여기서 반지름을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어때요? 친절해졌죠? 요런 게 이제 친절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반지름이 3이 돼갖고 여 방정식 쓸 때 9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죠.
자, 우리가 원을 보셨을 때, 자, 접하는 점 있죠? 자, 접하는 점에서 원의 중심을 딱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요 주황색이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반지름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지름. 그러면 요 길이가 어디랑 똑같습니까? 자, 요 점선 따라 같이 가보면요. 점선 따라가면은 바로 여기 길이랑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거리니까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구나. 자, 그러면 답을 쓸 때 원의 방정식은 여기 마지막 자리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였죠? 그래서 3을 제곱하니까 9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돼 있죠. 아, Y축 대칭 이동이니까 어떻습니까? X의 부호만 바꾸자였죠.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의 부호만 바꾸면 바로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바로 금방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다음 집합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집합이라는 건 뭘까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의 성격이 명확한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요것만 잘 따지면 됩니다. 자, 기억번 큰 수의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큰 수. 자, 도대체 얼마만큼 크면 큰 수가 되죠? 한 5억이면 큽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아, 자연수라는 거는 1, 2, 3, 4, 5, 6, 7, 8에서 쭉 가죠. 아, 그래서 자연수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집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집합인 걸 알 수 있겠고요. 디귿번 넓이가 작은 정삼각형의 모임. 자, 작다라는 기준은 또 얼마일까요? 한 0.5면 작을까요? 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집합이 될 수 없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작은이라는 표현은요. 자, 리을번 10 이상 20 이하의 홀수의 모임. 그럼 10 이상 20 이하의 홀수니까요. 11, 13, 15, 17, 19라고 명확하게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명확하니까 집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보기 4번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또 집합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두 집합 A, 2, 4, A 플러스 1, B는 A 마이너스 3, 4, 6에 대해서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 정확하게 똑같을 때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두 집합의 원소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요. 숫자 4 보이고요. 오른쪽도 숫자 4 보이죠? 이미 4는 똑같이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A, 자, 집합 A에 있는 원소 2가 오른쪽에 2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6은 2랑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요 2라는 거는 바로 A-3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2는 A-3이랑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집합 A에 해당되는 A 플러스 1이 그러면 여기 6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는 건 6과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계산을 해도 A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죠. 자, 2는 A-3이면 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플러스 3으로 되죠? 그래서 3 플러스 2는 A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5가 됩니다. 해서 빨간색 부분을 계산해도 5가 나오고요. 자, 파란색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 플러스 1이 6이면 바로 되죠? 그럼 A 값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16번. 명제에 x는 1이면 x 4제곱은 1이다에 자, 역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역이라는 건 뭡니까? 자,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 역자가 이제 바꿀 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뭐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자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리 바꾸면요. 이 x 4제곱은 1이다가 앞으로 가고요. 이면 그 다음에 x는 1이다 앞에 있던 게 뒤로만 가면 됩니다. 그럼 x는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에 있다라는 걸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자,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죠? 자, 요거 어떤 표시였죠? 자, 역함수 표시였죠? 그래서 f 역함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역함수는 뭡니까? 이 역도 어때요? 이 역이라는 것도 거꾸로죠. 거꾸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f의 방향이 어때요? 자, x에서 y로 화살을 쏘는 f였죠? 그러면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y에서 x로 가주는 게 바로 f 역함수의 표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을 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누구죠? 자, A가 화살을 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A에서 다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화살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죠? E한테 다시 화살을 돌려주는 거죠. 아, 그래서 F 역함수 A는 바로 누구다? E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8번입니다. 자, 무리함수입니다. 자, 무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식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x, y 값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무리함수 y는 루트 x-3 플러스 b라고 돼 있죠. 자, 식을 먼저 보셨어요. 자, 식을 보셨을 때 자, 여기 x-3을 딱 보신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죠? x는 자,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부호 반대, 마이너스 3의 부호 반대니까 x는 3 이렇게 딱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b라고 보이죠? 자, 그럼 요거는 y의 부호는 그대로 해서 y는 b 이렇게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식에서만 x의 부호는 반대로 y의 부호는 그대로였어요. 자, 이런 그래프는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o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은 자,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x는 a 이렇게 딱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오니까요. 역시 이것도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y는 o 이렇게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비교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3이다. 요 x는 3이다라는 게 지금 x는 a다.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a 값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는 b라는 게 y는 o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b의 값은 5가 되는 걸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a랑 b랑 구했고요.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를 구하래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5가 되니까 정답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입니다. 자, 19번 그림과 같이 5개의 직업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 순서대로. 자, 요 순서대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순서가 중요한 건 누구였습니까? 순서가 중요한 경우의 수는 순열이었죠. 아, 그래서 요 말을 딱 보시면 바로 순열이구나 라고 바로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순열이면은 뭐였죠? P였죠. P였고요. 자, 그럼 왼쪽에는 큰 숫자, 오른쪽은 작은 숫자였죠. 지금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아, 그러면 왼쪽에는 5를, 오른쪽은 2라는 숫자를 써서 5P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5P를 계산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5 곱하기 4가 되겠죠.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네 종류의 잡곡이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잡곡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문제 읽으셨을 때 순서대로 선택한다. 뭐 요런 말 없죠? 일렬로 선택한다.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냥 선택하는 문제는 아, 조합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럼 조합이니까 뭡니까? 조합이니까 알파벳 C를 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큰 숫자, 오른쪽은 작은 숫자였죠? 그러면 지금 네 종류 중에서 두 종류를 선택하기 때문에 왼쪽에는 숫자 4, 오른쪽에는 숫자 2를 딱 쓰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4C2를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 이거 4C의 공식 뭐였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분모의 팩토리얼로 들어가고요. 분의, 자, 분자는 C 대신에 P로 들어가서 4P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되겠네요. 2는 1, 2, 2, 4.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25년도 제2회 수학 기출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